우리는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면 건강에 크게 안 좋을까봐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염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지키고 치유하는 과정 중 일부이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해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생체 반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 염증과는 다르게 염증이 반복되고 축적되면 만성 염증이 발생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미세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과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이고 비만, 고혈압, 치매, 암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 흡연, 불규칙한 수면 등이 있는데요. 특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 섭취와 같은 부적절한 식습관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음식 섭취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식습관은 몸의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염증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특정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염증을 발생시키는 최악의 식품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최대한 제외한다면 염증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 발생 최악의 식품은 액상과당이 들어간 주스입니다. 과당은 과일이나 꿀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포도당과 함께 대표적인 단순당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 중에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것들이 많은데요. 이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과 같은 것들은 혈관질환이나 암과 같은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손꼽습니다. 그럼 생과일에도 과당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과일 섭취는 어떨까요? 과일로 섭취하는 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정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과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 주스를 고를 때는 영양소 라벨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당류, 특히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등과 같은 농축 과당은 건강에 답도 없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굳이 먹어야 한다면 최대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과당 첨가 음료 섭취와 대사증후군 및 관련 질환 위험성을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당 첨가 음료 섭취가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과당 첨가 음료가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첫 번째에서 언급한 액상과당이 들어간 주스와 내용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과당을 넣지 않기 위해, 설탕을 넣지 않기 위해 무설탕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설탕 음료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공 감미료는 과당도 설탕도 아니기 때문에 인공 감미료를 넣어 건강에 좋다고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공 감미료도 장기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식용유로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적당한 양에서는 인체에 유용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식물성 기름의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비율은 오메가6와 오메가3를 1대1에서 4대1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유를 사용하더라도 조리한 음식을 드실 때 오메가3가 다량으로 함유된 들기름과 같은 식품을 첨가해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 정말 맛있는데요. 하지만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튀길 때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튀기거나 굽게 되면 아크릴 아미드 성분이 형성되는데요.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의 염증 수치를 증가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아크릴 아미드 성분 역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체 발암 우려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 중에 감자를 이용한 것은 꼭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인체 모든 장기들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늙고 병들게 만드는 최종 당화 독소, AGE 독소를 생성해 인체 염증과 질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소시지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살코기가 아닌 지방이 많은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로 인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특히 식품 보존을 위해 보존제 및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염증과 혈압을 높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 섭취가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의 보존제로 사용하는 아질산염이 발암물질 생성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가공육 섭취 대신 가공하지 않은 육고기는 어떨까요? 아쉽지만 붉은색 육고기 섭취 역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고기입니다. 적절한 양의 고기 섭취는 문제가 없지만 날마다 드시거나 다량으로 드실 경우 신체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붉은 고기를 발암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고기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 우리 몸 조직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자극과 염증은 처음에는 경미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기는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먹는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붉은 육고기는 살코기 부분으로 85g 이하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흰빵, 떡,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 설탕 등 다양한 음식들이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전부 식단에서 제외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데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